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라스베가스 이 총격 사건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총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총성을 녹음한 겁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기관총처럼 들립니다. 작년 올란도의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총성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쏘는 속도가 아주 느리죠. 9초에 24발, 24발을 쐈습니다. 그래도 한 50명 죽었어요. 근데 아까 들으셨던 것은 라스베가스에서는 10초 동안에 90발을 쐈습니다. 근데 자동 소총의 사격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자동 소총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7초에 98발을 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파독이라는 사람이 호텔 32층에서 쏜 총 속도와 자동 소총 속도가 거의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냐 하면은 이 파독이라는 자가 반자동 소총에다가 범퍼 스탁이라는 그 속사용 부착물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동 소총처럼 퍼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 경찰이 찍은 비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CNN에서 다른 언론에서 다 이제 실었는데 CNN에 실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 비디오입니다. 앉아라 합니다. 절로 가라. 여기서부터 나가라. 저쪽에서 총격이 날라오고 있다. 나가라 이런 소리입니다. 어디서 날라온지 지금 경찰은 모르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앉아라는 뜻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디서 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 만다레 베이 호텔에서 쏘고 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경찰관이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돌아가라. 이 총격 속도를 보십시오. 이 완전 기관총입니다. 기관총 속도입니다. 돌아가라. 여러 사람이 저기 다쳤다. 총을 맞았다는 소리입니다. 아직도 불꽃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벽에 바짝 붙어서 피하는. 가라. 저쪽으로 가라. 자, 이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총격이 계속 연달아 울린 것은 아니고 쏘았다가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했는데 밤 10시 무렵에 이 범인이 32층에서 약 직선거리로 400m 떨어진
이 대중음악회에 몰려있는 약 수만 명, 2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2만 2천 명의 밀집된 그 사람들 향해서 쏠 때 이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처럼 쏠 수 있는 범프 스탁을 붙여가지고 이 사격을 했는데 사격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약 11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계속 쏜 건 아니고 쏘다가 쉬었다가 쏘다가 12차례를 반복을 했다고 해요. 12번 정도. 그러면 몇 발이 나갔느냐? 이건 앞으로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아까 계산한 걸 보니까 9초에 90발, 10초에 90발 나갔으니까 아마 수천 발을 발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 파독이란 64살 이 은퇴한 사람, 이 연방정부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한 경력도 있고 경리가 전공인데 이 사람 돈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경찰이 집 2채를 수색을 하니까 수십 정의 소총, 권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천 발의 탄환도 발견이 되고 이 호텔 방을 근사한 걸 빌렸는데 부속실이 있는 이 스위트룸을 빌렸습니다. 사흘 동안 그 앞에 문고리에다가 Do not disturb, 문 열지 마세요 하는 표시를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꾸미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Do not disturb 이게 걸리면은 호텔에서는 마음대로 종업원도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은 보안 요원을 불러가 입회하고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한 3일 동안은 완전히 혼자서 이제 꾸민 거죠. 우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바깥으로 그 호텔 방문 복도도 볼 수 있는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는 그 18정의 소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12정에다가 범퍼 스탁, 이 속사 장치를 붙여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어디서 쏘는 게 좋으냐. 그래서 막 딱 밤 10시부터 쏘기 시작할 때는 거기 창문 2개를 깼습니다. 창문 2개를 깨고 번갈아 가면서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고 해가지고 약 11분 동안 거의 연속 사격을 해서 58명, 본인을 포함하면 59명이 죽고 500명 이상이 다쳤는데 그 중에는 밟혀서 다친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파독하고 어떤 여자가 아시아계 여자가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는 필리핀에 이미 가 있었고 이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자가 지금 미국에 귀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상한 것은 필리핀으로 이 파독이라는 사람이 한 10만 달러를 송금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고 외톨이 같이 보입니다. 그 주변 그 사람이 살던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다. 별로 교류가 없는 사람이다. 그 동생, 이 파독의 동생은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좀 걸리는 것은 이 범인 64살 된 파독의 아버지가 유명한 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 수배하는 명단, 이른바 원티드 리스트에 들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다른 사건하고 다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역사상 사망자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게 총격 원인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이 말하자면 모범적 시민이 이런 짓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IS나 이슬람 과격단체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별로 쟁점이 안 되고 있는데 IS 쪽에서 우리 소속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IS가 좀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들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들이 일으켰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FBI에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제압이 됐느냐 하면은 경찰 이 스와트 SWAT 뭐 대테러 특별 기동대인데 이 경찰이 매우 빨리 올라갔습니다. 아까 비디오에서는 어디서 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막 피해 다니고 이러지만은 그 전문가 스와트 팀은 10분 만에 정확하게 32층의 방을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방문 앞에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독이라는 이 범인이 그 안에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10분 만에 그 현장 문 앞에 도착한 것은 매우 빠른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초동 대응이 신속했다. 이렇게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번에야말로 총기 규제를 좀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다소 냉담합니다.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맥코넬이라는 공화당 상원 대표는 아직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아직 사건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은 나중에 뭐 논의할 때가 오겠지 하는 식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나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대충 반대하는 쪽입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을 보면은 공화당원이 민주당 의원보다 한 2배 많고, 농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보다 2배 많고, 그리고 개신교도가 많고, 백인이 많고, 남자가 많습니다. 이게 다 공화당 표밭입니다. 이 로비 단체라고 할까요? 내셔널 라이플 어소시에이션, 전국 소총협회, 찰턴 헤스턴이 이 모임의 아주 상징적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는 의외로 아주 건실한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다. 이런 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는 목적은 남을 뭐 위해하려는 것보다는 첫째가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사냥 목적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미국에서 총기를 갖는 것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수정헌법 2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총을 가지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또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것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해서므로 아무리 총기 규제는 할 수 있지만은 총을 소지하지 못하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 상비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자기 총을 들고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영국군과 싸운 이런 말하자면 모든 국민들이 총을 들고 일어나서 영국군을 타도를 하고 국가를 세운 총으로 말하면 총구에서 군인들의 총구가 아니라 민간인들의 총구에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또 총에 대한 총은 무서운 것이라든지 뭐 범인들의 흉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총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총이 있어야 법 집행이 된다. 총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총의 의미를 독특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 총기 규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미국 말고 세계 몇 개 나라가 총기를 휴대를 자유화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치면은 스위스죠. 스위스는 집집마다 총도 있고 총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들이고 예비군들이 집집마다 예비군들이 민병대니까 집집마다 기관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사람들은 그걸로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살할 때도
그런 총 가지고는 자살을 안 한다고 그래요. 스위스는 그렇고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이 아무나 총을 들고는 못 다니지만은 국가의 허가만 받으면은 보통 사람들도 권총을 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군인들이 항상 총을 들고 다닙니다. 휴가를 갈 때도 단창을 꽂은 지금이라도 쏠 수 있는 총을 주로 이제 개머리판을 거꾸로 들고 다니는데 여자 군인까지도.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는 총기 사고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총기 사고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보초병들도 단창을 빼고 그 몽둥이 같은 소총을 짊어지고 있고, 내무반에서는 열쇠로 총을 잠궈 가지고 두 사람이 열쇠를 따로 가지고 있다가 두 사람이 맞춰야 총을 풀 수 있는 이런 사고를 막는다면서 군인이 총을 멀리하고 있는, 여기 이런 것도 문제죠. 미국처럼 총기 휴대가 자유롭게 된 것도 문제지만 총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군인이 더구나 단창 없는, 단창 꽂히지 않는, 총알 들지 않는 총을 들고 보초를 쓴다고 하면은 이것도 참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일어난 이 총기 사건은 이게 총기가 고도화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소총으로 변환할 수 있는 범퍼 스탁이라는 것을, 이건 또 비싸지도 않답니다. 하나당 $99고 이게 판매하는 게 자유롭다네요. 규제를 안 받는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동소총, 뭐 기관총입니다. 기관총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가 되어야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뭐 외국인으로서 미국 사람이 총을 가져야 된다,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이 총기의 고도화가 이런 대량 살상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고도화되면, 무기의 고도화의 극치가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핵무기. 이 과학 기술의 발달이 도덕의 발달과 비례하지 않으면은 이 과학이 말하자면은 인간 살상의 기술이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